안녕하세요. 발성배정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육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했던 KPX 전력거래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PX 전력거래소 조직도는 이와 같이 경영기획본부, 전력개통본부, 에너지시스템혁신본부, 전력시장본부 4개의 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개통운영처, 그 다음에 중앙전력관제센터, 시장운영처 쪽의 팀들하고 주로 업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KPX 전력거래에 관련된 업무 절차도입니다. 회원사 업무, 필수사항, 중앙급전 발전기 해당사항, 154kV 이상 해당사항, 전력거래소 업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병입 6개월 전부터 상업운전까지의 절차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 절차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발전기 등록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병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녹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154kV 이상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급전 발전기에 대한 해당 사항은 적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전력거래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병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기술 검토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한 다음에 개통병입이 되고 개통병입 이후에 전력량계를 설치하고 RTU를 설치해서 이제 전력거래 개시를 통해 가지고 시운전을 통해서 상업운전을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파워마켓에 계정 신청을 하고 전력거래소에 회원 가입을 하고 발전기 등록을 하고 기술 검토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급전 및 전력거래 관련 설비를 설치하고 협의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스텝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봉인을 하고 개통 연결을 한 다음에 상업운전 개시하는 것들을 총 6개의 스텝으로 나눠 가지고 이와 같이 어떤 것들을 신고해야 되고 어떤 부서에 어떤 담당자하고 연락을 해야 되고 제출 방법은 어떻게 돼 있고 제출 기간은 어떻게 돼 있고 제출된 상태 등을 저장을 하고 제출이 완료가 됐는지 그 다음에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특이사항을 옆에다 정리를 했고요. 그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나 이런 참고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업무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게 이제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고 보통 전력거래소는 2년에 한 번씩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이 담당자 부분들이 변경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을 기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담당자하고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자료들을 업데이트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먼저 전력거래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KPX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주요 사업 중에 시장 운영의 전력거래 준비에 대해서 안내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거래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이파워마켓에 계정을 신청을 하고 전력거래소 회원 가입을 하고 발전기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개통병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계량기를 봉인을 하고 뭐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해당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거래소 시작 개요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이파워마켓의 회원 및 전력시장 메뉴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파워마켓 계정 신청한 절차들 그리고 각종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해당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의에 대한 그 부서에 대한 연락처 등을 밑에 남겨놨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쪽 부서로 문의를 해서 상세한 것들은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파워마켓의 계정 신청서 때 제출하는 서류들입니다. 그리고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거래소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 제출하는 서류, 전력거래자 등록 때 제출하는 서류, 발전기 등록 때 제출하는 서류, 그리고 연회비 및 등록비 납부에 관련된 내용 등이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파워마켓을 통해서 회원 및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와 같이 이파워마켓 매뉴얼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및 사업자 등록 제출 시 회원 가입 신청서 및 각종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하고요. 전력거래자 등록 제출 시 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해서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발전기 등록할 때 등록 신청 및 첨부 서류, 그리고 등록 기준, 등록 시기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파워마켓에서 발전기 및 ESS 등록 신청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1번까지의 번호를 기재해 놓았으니까 이 번호를 참조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전기 등록 시는 발전기 등록 신청서, 전력상비 변경 예정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정기사업 허가증, 단선도 등 다양한 서류들을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파워마켓의 등록증 준비 사항에 대한 화면을 이와 같이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들, 개통보호팀에 누구하고 업무를 협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업무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각각 화면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발전기 등록 절차는 중앙급전과 비중앙급전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중앙급전의 경우는 좀 더 해당 사항이 많고, 등록전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모든 절차가 완료돼야 전력거래가 가능하므로 각각의 항목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확인해서 업무를 진행하셔야지만 됩니다. 승인 및 신고사항, 기술검토사항, 자료 제출, 급전 및 전력거래 관련 설비 설치, 이렇게 4개 섹션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제출되는 항목과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 샘플로 간단하게 안내를 해보았습니다. 등록전 준비사항을 통해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그리고 업무 내용, 그리고 진행되는 사항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업무 진행사항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승인 신고 중에 개통연결 승인 요청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개통연결 최초 가압 시 승인 요청 제출 자료들에 대한 샘플 자료입니다. 상업운전 개시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업운전 개시 계획 제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호방식 검토에 관련된 근거, 검토 대상, 제출 자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각각의 항목별로 진행해야 되는 서류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것만 80페이지인데 여기 첨부되는 자료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몇백 페이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만 간단하게 요약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호장치 정청 검토에 관련된 제출 자료 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절차에 대한 기간 및 어떻게 처리를 진행해야 되는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호장치 정청 검토 시 요청하는 서류들에 대한 내용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KPX하고 업무 협의를 하면서 비교표를 작성해서 업무 진행되는 사항들을 정리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학기 탭 정정 검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탭 검토 의뢰서를 작성해서 전력관리처에 제출해서 전력관리처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또 전력거래소하고 업무 협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발전설비 기술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기, 조속기, 여작기, 개통안장 장치를 별지의 서식에 따라서 제출을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VP 및 각종 서류들을 포함해서 제출해서 업무 협의를 진행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제출됐던 사례 등에 대한 간단한 자료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변학기 중성점 유효접지 검토 같은 경우는 변압기 1차 측 개통 발전을 통해서 한전과 연결을 하다 보니까 변압기 1차 측 접지는 Y 교통으로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접지 검토를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발전소 같은 건 최소 1기 이상을 플로팅 접지를 직접 접지를 해서 유효접지 조건으로 만들도록 업무 협의가 돼야지만 됩니다. 그때 제출하는 서류들이 별지 메토 서식에 따라서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접지 검토 의뢰서를 요령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때 이것들을 알 수 있도록 유효접지 검토서하고 그 다음 각종 송전선로 구성 현황이라든가 VP라든가 검토서 등을 제출해서 업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력개통 안정성 검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설비 변경 예정 통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때 전력설비 변경 예정서 및 기재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운전 발전 계획 제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운전 발전 시 월간 및 주간으로 시운전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 특성 자료 중에 발전 설비 특성 자료 등은 초창기 때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고 이제 이 자료들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제출해서 업무 협의를 진행하셔야지만 됩니다. 추후에는 발전기 특성 시험에 관련된 절차 및 그리고 제출됐던 자료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평가 자료 제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통운영 보조 서비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때는 발전기 조속기 특성 자료 및 부동대, 조속기 속도 조정률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만 되고, 그 외에 발전기 무효전력 특성 자료들도 제출하셔야만 됩니다.
실시간 자료 취득 제어 설비 설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EMS 장비를 달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입력에 필요한 자료들을 입력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에는 송전솔로, 변압기, 그리고 차단기 및 단로기, 발전기, 그리고 아날로그 인풋 아웃풋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또 추가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계량 설비 인증 코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계량 설비 설치에 관련된 것들은 첨부 3에 따라서 계량 설비 설치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들이 시장 고객 총괄팀에서 이와 같이 자료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인을 어떻게 하고 통신 설비 설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시장 고객 총괄팀이나 IT 운영팀과 업무 협의를 해서 업무를 진행하셔야지만 됩니다. 계량 자료 취득 시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량기 봉인 신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량 장치를 설치하고 나서 계량기 봉인할 때는 계량 등록부 원부를 작성하셔야지만 되고, 이 여기에 관련된 시험 성적서, PT, CT, 계량기에 대한 시험 성적서, 그리고 계량 설비에 대한 작업을 했던 안전검토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셔야지만 됩니다. 제출됐던 사례는 계량 등록부, 안전검토서, 설비도면, 계량기, 변성기, 변압기, 성적서 및 각종 도면 등이 제출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중앙급전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 비중앙급전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들이 빠집니다. 그래서 뭐 20kW 이상의 경우에도 비중앙급전은 KPX에서 전력거래에 대한 제어를 받지 않으므로 앞에서 중앙급전에서 제출했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간단하게 서류들이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는 내용만 설명하고 제출됐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앙급전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비 변경 예정 통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초 가압 승인 요청 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량 설비 인증 코드 부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량 설비 설치에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량 설비 설치, 계량 자료 취득 시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량기 봉인 신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량기 봉인 신청 시 제출되는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검사 필증을 제출하시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 실시간 자료 취득 및 제어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하고 그 외의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눠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RTU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통신에 대한 개통시험 및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확인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재생 자료 취득에 관련된 절차 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외의 경우 진행해야 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방식 검토는 20MW 초과의 경우 개통도, 보호단선도, 보호장치 설명서, 도면 및 시방서,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셔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보호장치 정정 검토 등에 대한 내용 등들도 필요합니다. 이때 진행해야 되는 것들은 보통 보호장치 검토는 3개월 전에 업무 협의를 진행하셔야지만 수월하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시행 후 3개월 이내 시험 공부를 통과하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개통병이 6개월 전부터 업무를 진행해서 어떤 것들은 4달 전, 보통 3달 전에는 업무를 시작하셔야 되고, 계량기 봉인에 관련된 것들만 한 달 전에 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성점 유효접지 검토 부분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효접지 검토 시에 검토 의뢰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변압기 탭 정정 검토도 이와 같이 탭 검토 의뢰서를 제출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때 이제 발전 설비에 대한 특성 자료 등에 대해서는 발전기, 조속기, 여자기, 개통 안장장치에 대한 특성 자료들을 별지에 맞춰서 자료들을 정리하고 거기에 관련된 VP를 첨부하고 거기에 관련된 개통도 및 단선도 및 각종 자료들을 첨부해서 전력거래소 및 한전하고 업무 협의를 진행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전 설비의 기술 자료를 정리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에 관련된 등록된 절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되는 서류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최근 이제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한 것들은 워낙 제약 조건이 많다 보니까 시행되는 경우는 많이 적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등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기차의 그 충전 부분을 90% 이하로 제한하지 않으면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를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강화가 되다 보니까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한 등록 부분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탈퇴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파워마켓에서 발전기를 등록을 하고 전력 거래를 개시하는 신청 화면들입니다. 그래서 이파워마켓 같은 경우는 발주처에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접속을 하셔가지고 각종 서류들을 첨부하고 업무를 협의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KPX에서 제공하는 신청 화면에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각종 전력 거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받아서 그걸 정리해 가지고 샘플로 어떻게 공문과 합계 어디로 제출이 돼야 되고 또 어떤 사항들을 협의해야 되는지를 발주처한테 컨설팅을 하고 발주처가 제대로 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해가지고 KPX 전력 거래 그 업무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추후 기회가 된다면 각종 대관 업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진행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